자타공인 원피스 최고의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 그는 인류가 500년에 걸쳐서야 도달 가능한 영역에 있는 독보적인 천재 과학자입니다. 원피스 초반부부터 많은 떡밥을 남겼고 최근엔 세계관의 안부를 폭로하는 등 원피스 등장인물의 향후 방침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두뇌는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닥터 베가펑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베가펑크, 이명 세계 최대의 두뇌를 가진 남자, 능력 초인계 두뇌 열매, 소속 맷즈 세계 정부. 베가펑크는 젓가락처럼 매우 얇고 긴 다리에 하체에 비해 짧은 상체를 지녔습니다. 천재 과학자라는 모티브와 외관적 개성을 아인슈타인의 메롱 사진을 참고했는지 항상 길고 두꺼운 혀를 내놓고 있습니다. 베가펑크의 머리가 하얘지기 전의 과거에선 당시에도 이미 머리가 상당히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훗날 뇌를 적출해 펑크 레코즈에 보관한 뒤로는 정상적인 범주의 머리 크기를 지니게 되었고, 펑크 레코즈와의 동기화와 원격으로 육체를 조종하기 위해 정수리에 사과 모양의 안테나를 부착했습니다. 베가펑크는 천재 과학자라는 자부심을 지녔고, 그의 목표는 세상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욕구에 꽤나 충실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동료였던 맷즈의 이론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행동도 마다치 않았던 것에 비해 베가펑크는 나름의 윤리관을 갖고 연구에 임하며 때때로 선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세계 정부와 손을 잡았고 세계 정부의 속내를 알고 경계했지만 결국 한낱 과학자일 뿐인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원치 않는 연구나 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가펑크는 몹시 추운 지역인 벌지모아에서 태어나 섬 전역을 데필 수 있는 토지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자금의 한계로 실패하게 되었고, 이때 베가펑크는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하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베가펑크는 섬을 떠나 퀸, 빈스모크 저지, 시저 클라운과 함께 불법 연구팀 맷즈에 소속되어 검은 돈이지만 풍족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맷즈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라는 평화지향적인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베가펑크만을 제외하고 모두 사륙 병기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어찌됐건 자금에 시달리지 않고 연구를 하던 중 베가펑크는 빈스모크와 함께 생명의 설계도라고 여겨지는 혈통인자를 발견하면서 세계 정부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되어 체포됩니다. 세계 정부는 정부를 위해 사용하도록 맷즈 소속 과학자들을 회유해 포섭했는데 명목상의 체포와 회유였을 뿐 그 진위는 베가펑크의 지식을 독점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베가펑크도 이를 눈치챘으나 묵인하고 대신 풍족한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정부라는 뒷배가 생긴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자는 클로버 박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드래곤의 권유도 자금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때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가 선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 중엔 괜찮은 사람도 존재하기에 세계 정부를 악으로 단정짓진 않는 식으로 세계 정부 소속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가펑크는 과거에 체포되었을 때 키자루와 안면을 텄는데 이후 키자루가 해군 대장의 직위에 올랐음에도 에그헤드의 시설 건축을 기꺼이 도와줬을 정도로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쿠마가 드래곤의 소개로 찾아오더니 자신의 딸 보니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 것이라 경고하려 했는데 이때 쿠마가 버커니아족이라는 걸 알게 되자 클론 병사 제작을 위한 혈액과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베가펑크는 쿠마의 선함에 감명받더니 쿠마의 샘플로 만들어진 클론 부대에게 파시피스타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후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찾아오더니 상부에게 도청 및 감시되고 있음을 넌지시 알려줬는데
마침 쿠마를 노린 오로성의 일원 세턴성은 베가펑크와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 쿠마에게 본의의 치료를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내밀었고, 이에 베가펑크가 강하게 반발했으나 쿠마는 부당 계약을 묵묵히 수락합니다. 이후 추상적이었던 쿠마의 정확한 능력을 알아냈고, 계약 조건이었던 쿠마의 사이보그화를 진행하며 한동안 쿠마 본의와 함께 연구실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쿠마의 인격 제거 시술 일자가 다가왔을 때 베가펑크는 세턴성에게 쿠마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남겨달라 요청했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가펑크는 밀짚모자 일당의 배를 지켜내라는 명령을 심어달라는 쿠마의 마지막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열하며 쿠마의 인격을 제거합니다. 이후 정상결전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베가펑크는 클론이자 조수인 세틀라이트 6채를 만들었고, 3대 세력의 일각이었던 칠무회를 대체할 새로운 복제인간이자 전투병기 세라핌을 창조합니다. 한편 세간에는 베가펑크가 쿠마의 인격을 지우고 인간 병기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와전되면서 보니가 베가펑크를 찾아가려다 조난당했을 때 밀짚모자 일당이 구조하면서 동행하게 됩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와 조우하자 운명을 느낀다며 자신의 탈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원래 베가펑크는 무한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대가 오면 전쟁의 불씨가 사라질 것이라 믿고 연구했었는데, 그게 철 거인을 움직이게 하는 고대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금지된 역사를 연구하다가 베가펑크의 클론이자 세틀라이트인 요크의 밀고로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정부에게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죠. 본격적으로 베가펑크 제거 작전이 펼쳐지면서 CP0가 에그헤드에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세턴성이 키자루를 대동한 채 에그헤드로 향합니다. CP0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쿠마의 기억을 보여주면서 보니가 품었던 분노와 오해를 풀고 모든 사태의 원인인 세턴성에게 향하게 됩니다. CP0의 압박에 이어 키자루와 세턴성까지 합세하자, 한편 세턴성이 병사에게 보니를 죽이라 명했을 때 움직일 리 없던 쿠마가 난입하더니 보니를 구해냅니다. 이에 세턴성은 파시피스타에게 쿠마와 보니를 모두 죽이라고 명했는데, 과거 베가펑크가 독단으로 파시피스타의 최고 위권자를 보니로 설정해뒀음이 드러납니다. 쿠마의 난입이라는 기적과 파시피스타의 도움까지 맞물리면서 보니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상황도 역전되었지만 밀짚모자 일당만으론 이들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베가펑크는 친후 키자루에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베가펑크는 치명상을 입은 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감했던 베가펑크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게 되면 세계의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해뒀습니다. 결국 베가펑크가 숨을 거두자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는 영상이 펑크 레코즈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세계는 결국 바다로 가라앉는다는 진실과 800년 전 세계를 한번 가라앉혔던 고대 병기의 존재, 그리고 공백의 100년에 있던 대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찾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며 모든 이들의 초점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가펑크의 육체는 펑크 레코즈와의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 능력자의 사후에도 펑크 레코즈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등 원본 육체의 기능 정지일 뿐 베가펑크의 죽음을 단정짓기엔 실질적인 본체는 뇌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때쯤 작중에서 릴리스가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하면서 베가펑크의 클론이 담긴 인큐베이터를 통해 부활을 암시했습니다. 베가펑크는 초인계 두뇌둔의 열매를 복용해 경험과 지식을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완전 기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되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능력자의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베가펑크는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펑크 레코즈라는 시설을 만들어 자신의 뇌를 적출해서 연동해 둔 뒤 육체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뇌를 일종의 서버처럼 만들어 세틀라이트라는 명칭의 클론들을 통해 총 7명분의 경험과 기억을 축적하고 있으며 뇌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자 천재이기 때문에 그가 이룩한 업적과 발명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선 악마의 열매 완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부작용이 즐비했던 하자품인 스마일과 달리 동물계 한정으론 온전한 능력을 구현했으며 아쉽게도 자연계 복제엔 실패했으나 시간과 자금의 한계에 부딪혔을 뿐 여건만 된다면 불가능까진 아니라고 합니다. 작중에선 무려 환수종 모델 청룡의 복제품도 등장했는데 용의 색이 핑크색이라 실패작으로 분류됐을 뿐 열매의 능력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엔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라 여겨지는 혈통인자를 빈스모크 저지와 함께 처음 발견했으며 이를 더 발전시켜 쿠마의 육체와 키자루의 능력을 일부 재현한 인간 병기 파시피스타 양산화까지 성공했고 세틀라이트 같은 자신의 클론이나 세라핀 등 복제인간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마더플레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한 동력을 가능케 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았지만 일시적인 고대병기 가동 가능함이 입증되었을 만큼 이상의 가장 근접한 동력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공백의 100년에 관한 대략적인 진상이나 세계는 왜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 원피스의 최대 떡밥에도 가장 근접했습니다. 세계관 최고의 천재 과학자인 베가펑크, 그 이사후에도 펑크 레코즈와 세틀라이트는 여전히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본 육체의 기능 정지일 뿐 관점에 따라선 펑크 레코즈가 본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의 클론이 담긴 인큐베이터를 통해 부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베가펑크를 통해 세계관 최대 떡밥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